7세기 중엽 사선 왕조는 이미 아랍군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그러나 일부 왕족의 후예들은 중앙아시아와 당나라 등지에서 명맥을 이어가며 마지막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9세기 초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가던 시기였다. 사선 왕조의 후예 카바드 왕은 피신 중이었고 왕궁 안에는 왕비와 어린 딸 샤헤르나즈 공주가 남겨져 있었다. 왕비는 위급한 현 상황에서 공주가 아랍군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릴 것을 직감했다. 왕비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온갖 길을 모색했다. 급기야는 신라 왕실과 선대의 혈연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신라행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궁과 거래하던 상인들을 통해 중국 산동의 신라방에서 활동하다 잠시 페르시아를 들른 신라 귀족 청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김무연. 신라 진골 출신으로 내란의 여파로 부모를 잃고 신라방에서 자랐으나 장보고의 보호 속에 성장하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모두에 능통한 준수한 미남 청년이었다. 왕비는 무연을 비밀리에 궁으로 불러들였다. 처음에는 너무 멀고 낯선 공주의 신라행을 망설였으나 무연의 신뢰할 만한 언행과 굳센 기계를 보고 왕비는 결심했다. 공주를 무연에게 맡기면 반드시 무사히 신라 왕실에 도착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왕비는 이별의 눈물 속에서 공주의 혼수품을 준비했다. 그동안 신라에서 온 옷구슬이나 금비녀를 금화와 바꾸고 페르시아 장인들이 빚어낸 은팔찌, 황금 장식품, 수정잔 등을 짐에 쌌다. 이것들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먼 이국에서 공주를 지켜줄 생명과도 같았다. 마침내 무연과 샤헤르나즈 공주를 태운 대형 범선은 페르시아의 바스라 항을 떠났다. 충성스러운 여시종과 상인들의 호위대 그리고 무연과 함께 신라방에서부터 동행한 소수 정예 수행병사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출항 직후 공주의 보호를 노린 하자르 도적단이 배를 습격했으나 치열한 전투 끝에 무연과 수행병사들은 상단 호위대와 연합해 이들을 격퇴했다. 배는 무사히 중국 산동 당산항에 닿았다. 이곳에서 귀국길에 오른 신라 유학생 고승 현원이 합류하였다. 그는 항해 동안 이들에게 쿠시나메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라의 정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바다 위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왜구가 출몰해 다시 배를 위협했으나 당시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활약하던 장보고의 해상군이 어디선가 나타나 순식간에 왜구를 몰아내었다. 사실 이들은 장보고의 명령으로 당산항부터 호위하며 따라오던 중이었다. 긴 여정을 거쳐 배는 드디어 신라 벽난도에 도착했다. 무연과 샤헤르나즈 공주는 대기하던 신라군의 호위를 받으며 한 달여 만에 경주 서라벌에 들어섰다. 긴 여정 동안 낯선 타국으로 향하는 두려움과 고향과의 이별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공주 곁에는 늘 무연이 함께였다. 경주 왕궁에서 무연과 샤헤르나즈 공주는 헌덕왕과 왕실 가족의 융숭한 접견을 받았다. 이미 장보고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던 왕은 뜻밖의 명을 내렸다. 공주의 의견을 들어보니 출발 전 왕비께서 너는 신라 왕실의 피가 흐르니 모든 결정을 신라 왕실의 뜻에 따르라 하셨다 한다. 지금 페르시아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이는 오직 무연 그대뿐이며 또한 공주는 그대와 함께 신라에 도착하였다. 그대는 진굴로서 공주의 부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 공주 역시 왕실의 뜻에 따라 그대와 배우자가 되어 부부로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연은 공주와 혼인하며 고위 교역관리, 시사책임관으로 임명되었다. 혼인식 날 신라 왕실은 신라 공주를 시집 보내듯 성대한 예물을 준비했고 장보고 또한 부모 없는 무연을 위해 자식처럼 풍성한 예물을 마련했다. 이날 사헤르나즈 공주는 고향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고 무연 역시 부모 없이 자란 지난날을 떠올리며 울먹였으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그날만큼은 꿈결 같은 행복에 잠겼다. 두 사람은 신라에 머물며 아들딸도 낳았고 교역과 외교를 맡으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다. 신라 원성왕 등에는 색다른 무인석상이 서있다. 이들은 큰 눈이 움푹 들어가고 큰 코와 두꺼운 입술, 덥수룩한 턱수염을 보면 신라는 이미 상당수의 서역인들이 들어 관직까지 받으며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페르시아 공주의 출현은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서역인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훗날 신라 왕릉에서 출토된 유리잔, 고국 장식품, 페르시아 금은 공예품들은 샤헤르나즈 공주의 혼수품이거나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궁중에 전해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무연 부부의 신라에서의 행복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흥덕왕 이후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격화되자 장보고 또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무연은 자신을 아들처럼 여긴 장보고와 진골로서 은혜를 입은 신라 왕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다. 무연은 훗날 자식들마저 반란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자신처럼 고단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끝내 장보고의 편에 서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자객 염장에 칼에 쓰러질 때 무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장보고는 숨져가며 무연을 찾았지만 그의 곁에는 끝내 그 이름조차 없었다. 청해진의 꿈은 그렇게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샤헤르나즈는 무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잠들어 있는 새 아이를 조용히 품에 안은 채 흐느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살아남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스며 있었다. 이제 그녀는 2억의 땅에서 홀로 어린 자식들을 품고 살아가야 했다. 그 무렵 신라로 온 실크로드 선발 상단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 왕조 멸망 뒤 당나라에 숨어 지내던 어머니가 무연의 죽음을 전해 듣고 실크로드 상단을 따라 신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상단 본진이 서라벌에 도착했고 모녀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때 어머니는 불타는 왕궁에서 도피하며 감추어 나온 황금 보검을 품고 있었다. 그 보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왕가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자 잃어버린 왕조의 마지막 증표였다. 그러나 신라로 들어온 뒤 세월 속에서 그 자취는 묘연해졌다. 후세의 경주에서 발견된 서역풍에 황금 신검이 있었다. 누가 알겠는가, 그것이 바로 샤헤르나즈와 무연,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보검과 관련이 있을지. 그 가능성만으로도 전설은 오늘까지 이어진다. 역사와 전설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간다. 기록 속에 남지 못한 이야기조차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무연과 샤헤르나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먼 이국에서 이어진 인연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서 속삭이듯 살아 숨쉬고 있다.